힘들어도 참고 해라, 견뎌라. 나한테 명확한 목표가 있어도 저 말대로 될까 말까인데 사연과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그래 내가 지금 힘들지만 선생님이 참고 견디고 해보라니까 그래 봐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이의 세상에 현명한 어른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저는 매주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쌓아온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양육하실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마음을 해석해주는 일을 유튜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미운털 상담소로 함께하겠습니다. 미운털 상담소는 미운털이 박힌 아이를 우리만큼은 사랑으로 지도하자라는 취지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연을 함께 나누며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 방향을 찾는 시간입니다. 바로 사연 읽어드릴게요. 학원에 다닌 지 11개월 정도 된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저희 학원에 오기 전 3개의 학원을 갔다가 6시에 등원합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시간인 건 알고 있지만 학원에 오면 연습실 들어가기 전 이유 없이 가만히 절 쳐다보고 서 있거나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하며 최대한 늦장을 부리다가 연습을 시작합니다. 레슨을 할 때도 한번 치기도 전에 힘들어요, 팔 아프다 등 한참 시간을 끌다가 겨우 시작하고, 치다가 한번 틀리면 웃느라 다시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웃는 것도 바로 이어서 연주하기 싫어서 괜히 웃는 느낌이 듭니다. 힘들어도 참고 해보는 거야, 견뎌보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해보고 연습과 레슨 사이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하며 이끌어가고 있으나 레슨이 아닌 실랑이로 인한 에너지 소모에 제가 너무 지쳐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머님께도 말씀을 드려봤더니 집에서도 엄살과 어리광이 심해서 어느 정도 받아주다가 혼내는 편인데 다른 학원에선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데 유독 피아노 학원에서는 집에서의 모습을 보인다며 놀라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었고 1대1로 수업하는 학원이 저희 학원뿐이라 마음 의지하고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는데 수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교육 태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네, 이렇게 잘하라고 기분 살펴주면 어리광 부리고 한없이 풀어지는 친구들이 있죠.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많은 어른들이 아이를 대할 때 이 부분의 농도를 찾는 일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눈치 싸움이에요. 일단 오늘 사연에서 3 부분을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 힘들어도 참고 해보는 거야, 견뎌보는 거야. 자, 이런 말은 어른들한테도 쉽지 않은 말이에요. 힘들어도 참고 해라, 견뎌라. 나한테 명확한 목표가 있어도 저 말대로 될까 말까인데 사연과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그래 내가 지금 힘들지만 선생님이 참고 견디고 해보라니까 그래 봐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동기와 목표부터 제대로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건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도 좀 안 하고 싶고 힘드니까 어리광 부리고 싶었는데 선생님이랑 얘기해보니까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옆에서 선생님도 도와주시니까 결국에는 해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느낍니다. 힘들어도 내가 참고 해내니까 더 좋구나 라는 걸요. 이런 경험을 통해 끈기를 배워가는 거죠. 기분 따라 했다 안 했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자세요. 두 번째, 레슨이 아닌 실랑이로 인한 에너지 소모에 제가 너무 지쳐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사연을 보면 주도권이 애매하게 선생님한테 있다가 아이한테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실랑이가 많이 생기죠. 우맘달 특강 무너지는 부모들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어른들의 적당한 엄격함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선생님의 애정은 아이가 느끼지만 그거랑 별개로 내가 해야 할 건 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 선이 조금 흐려져서 그래요. 아닌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할 지점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아이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잘 해보려는 모습이 보이면 그 순간에는 아이를 공감해주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가 느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하는 그 경험을 더 많이 쌓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태도가 성실한 태도고 어떤 태도는 내가 좀 절제해야 하는 태도인지 아이들이 경험으로 배울 수 있어요. 세 번째, 집에서도 엄살과 어리광이 심해서 어느 정도 받아주다가 혼내는 편이고 유독 피아노 학원에서는 집에서의 모습을 보인다. 네, 집에서도 엄마가 막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에는 혼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죠. 이럴 때 아이가 자신의 기분을 어떻게 조절하고 절제해야 하는지 명확히 모를 확률이 높아요. 받아주니까 막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또 혼나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 입장에서는 모호한 거죠. 마음이 편한 대상한테는 확 풀어지고 그게 아닌 곳에서는 또 필요 이상의 긴장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 앞에서도 지켜야 하는 건 지킬 수 있게 적당한 엄격함으로 아이를 지도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사연 속에 나온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힘들어요, 팔 아파요 라고 시간을 끌 때 진짜로 힘들고 팔이 아픈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매정하게 굴 필요는 없는데, 이런 행동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처음 한 번은 오늘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알겠어.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만 딱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분량을 조금 조정해준다든지 아이의 학습 의욕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의 입장을 한 번은 수용해주는 거예요. 근데 함께 조정한 그 분량은 반드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유도리를 발휘해주지만 할 건 할 수 있게. 한 번 협의해서 조정한 부분에서는 더 물러나 주실 필요 없어요. 지키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함께 약속한 부분을 아이가 해냈다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주은아, 주은이가 앞으로도 학교 생활하고 학원 생활하면서 오늘처럼 힘든 날이 또 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때마다 주은이가 할 몫을 줄이거나 힘든 거에 밀려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걸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면 안 돼. 그래서 주은이가 힘들 때 그냥 아 힘들어 바로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은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오늘 너무 힘든 건지 그런 걸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주은이한테 주어진 건 해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야 돼. 그게 정말 주은이를 위한 거고, 그럴 때 주은이가 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어.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요. 아이의 바른 성장이라는 훨씬 고상한 동기와 연결해서 아이가 해내야 할 몫을 해냈을 때 그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들려주면 잔소리가 될 수 있는데 뭔가를 경험한 후에 들려주면 조금씩 아이에게 깊이 흡수됩니다. 이러고도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같은 패턴으로 대해주시고 우리 그때 선생님이랑 무슨 약속했었지? 하면서 상기시켜주고 부단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한테 이제 어리광이 잘 안 통하네. 아, 나는 우리 선생님 좋은데 선생님한테 예쁨 받으려면 내가 이건 해야겠구나 라는 의지가 아이에게 생긴다면 성공이에요. 내가 이걸 안 해서 나를 미워해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게 해주시라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른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게 아니라 단호함이 필요한 순간에 사랑이 담긴 단호함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아이가 막 틀리고 바로 다시 치기 싫어서 웃을 때,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아우 장난치지 말고 얼른 다시 악보 봐봐 막 이렇게 회유를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자꾸 집중 안 해? 레슨 중에 이렇게 자꾸 장난칠 거야? 이렇게 좀 혼도 내보고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웃으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의 태도에는 최대한 반응을 해주지 마시고 우리의 모션도 최대한 정지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만 웃고 바로 다시 쳐볼게 라고 단호함으로 한번 끊어준 후에 그럼 아이가 눈치를 채고 악보를 다시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지, 여기 조금 어렵지? 이 부분은 주은이가 여기를 이렇게 신경 써야 안 틀리고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이렇게 따뜻한 말로 다시 레슨을 진행하고, 이게 만약에 또 반복이 된다 하면 같은 패턴으로 우리는 아이 모습에 반응하지 않고 정지한 모션에서 자, 악보 보고 다시 쳐볼게 바로 다시 악보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이 됐기 때문에 레슨 중에는 레슨에 집중하는 힘을 길러야 돼. 알겠지? 살짝은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필요한 행동을 일러주시고 다시 따뜻하게 레슨해주기. 아이들의 모든 행동에 일일이 반응해주고 대꾸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절제해야 되는 행동은 못 본 듯이 넘기고 반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보여줘야 할 모습으로만 끌고 가고 제안하는 거. 이걸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번만 이렇게 해줘도 아이들은 습득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눈치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신도 훨씬 집중이 잘 되고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걸 경험하면서 좋은 행동과 태도가 아이에게 내재화되죠. 적응도 빠르고 흡수도 빠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길만 잘 가꿔주면 또 그 길대로 잘 따라와주는 게 아이들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이게 참 말이 쉽지 또 현장에서 바로 써먹으려면 나의 지도력이 유연해야 하는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앞으로도 더 자주 나누고 싶네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에 사연 신청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미운털 상담소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시선이 깊어질 수 있게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눠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